오늘이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입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많은 행사들이 열리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추모제도 좀 있었거든요. 어제는 5.18 민주묘지에서 추모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있었던 모습이에요. 기사 준비했습니다. 보겠습니다. 5.18 유족들 정운천, 성일종 손잡고 역사상 처음 하는 악수입니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이 기사가 특히 이 정치인의 이름을 여기다 적은 거는요. 국민의힘 소속이거든요. 제1야당인 국민의힘. 국민의힘과 호남.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가깝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이 의원들, 이 정치인들 손을 잡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사로 달아집니다. 유족 행사에 보수 정당 인사로는 첫 초청을 받았습니다. 어제 추모제입니다. 그리고 님을 위한 행진곡 함께 불렀다. 그동안 국민의힘은요. 김종인 이어 김기현 등 호남 끌어안기 구애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그 연장선에서 뭔가 성과가 좀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기사는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는 더 있습니다. 보시죠. 야당 대선 주자 그리고 지도부 호남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남으로. 도로 한국당을 넘어서 중도 확장을 생각하는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이 돼 있죠. 여기 보면 유승민 전 의원 5.18 정신은 민주공화 정신이다. 원희룡 제주지사 역사의 진실 누구도 못 덮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야당 의원을 초청한 유족들 첫 악수다. 앞선 기사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권에서도 야당의 이런 행렬은 이번에 처음 본다. 야당의 모습이 심상치 않다. 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근데 앞서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5.18 민주묘지에 가서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모습이 좀 있었잖아요. 그와 연관된 내용, 뭐가 연장선 아닌가. 뭐 이렇게 기사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관련 영상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5.18 유족분들이 공식적으로 저희를 초청을 처음으로 해주셨다는 데 대해서 우선 감회가 새롭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광주의 희생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자유를 허락해 주신 영령들한테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를 드리고요. 또 저희가 너무도 오래 기간이 걸렸습니다. 앞으로 더 우리 국민들 잘 섬기고 또 광주 또 우리 호남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더 열심히 겸손하게 잘 섬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 5.18 정신이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또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을 만들어가는 그런 정신적인 기반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영령들의 혼을 위로드리러 왔습니다. 자, 전체적인 얘기 들어보면 뭔가 굉장히 공을 들인다. 뭐 약간 그런 분위기 있습니다. 여기 사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목은 5.18 추모제에 보수야당 의원 첫 초청을 받았다. 그러면서 유족들과 같이 있어요. 여기 보면 사진 가운데는 정운천 의원이고요. 그 옆에는 성일종 의원이 이렇게 나란히 거기는 모습인데 사실 이 두 의원, 특히 성일종 의원 같은 경우는 5.18 관련 단체를 공법단체로 이제 뭐 승인을 하는 부분, 이 관련 법안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 적극적으로 좀 지원했다는 평가 받았고요. 이 정운천 의원 같은 경우는 호남 지자체와 자매결을 맺어갖고 예산 배정도 이런 거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 좀 해서 아마 이제 이 호남 분들한테 높은 평가를 받았다. 초청의 이유다. 이렇게 설명이 좀 되고 있어요. 자, 배정우 교수님. 네.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모습은. 41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예. 상당한 의미가 있는데 일단 표면적으로는 두 의원,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정운천, 성일종 예. 두 의원의 노력을 유족들이 5.18 유족들이 평가해 준 것으로 봐야 되겠어요.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5.18 공법단체로 예. 만드는 부분 법적으로 예. 그리고 또 유족회원의 직계뿐만이 아니고 형제 자매들도 예.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을 평가한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김정인 전 비대위원장의 서진 정책에 따라서 5.18 묘지에 참배하면서 무릎 사과를 계속 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이 평가를 해준 것 같은데 여기서 저는 손을 내민 주체가 누구냐. 그 주체는 결국은 5.18 유족들이다.
이 부분에 저는 핵심을 좀 두고 싶어요. 어제 추모제를 주최한 곳은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입니다. 유족들의 그렇습니다. 모임이죠. 네, 그럼 이제 이 유족들은 사실은 지금도 굉장한 아픔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형제, 자매, 뭐 가족, 친척들이 예. 총탄에 신군부의 총탄에 목숨을 잃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이 두 의원을 공식으로 초청하면서 손을 내민 것은 예. 증오에만 머물리지 않겠다. 그리고 용서를 하겠다. 그리고 분열에만 머무르지 않고 통합으로 가겠다. 이것이 5.18의 진정한 정신이다. 예. 그걸 이제 직접 저는 이제 실천한 것으로 보고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을 둘러싼 여전히 이제 우리나라에는 과제가 있어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뭐 북한 특수군의 소행이다. 예. 라고 폄하하는 것. 예.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의 소속 3명이 5.18에 대해서 계속 망언을 해놨단 말이에요. 큰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정확하게 반응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예. 이제 5.18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발포 명령자가 누군지가 밝혀지지 않았고 예. 사망자, 실종자, 피해자들에 대해서 정확한 집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함께 노력해야만이 5.18 정신을 진정으로 계승하고 또 5.18 유족들로부터 진정성을 평가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국민의힘 소속이신 천하람 변호사께 질문 좀 드릴게요. 예. 사실 시간을 좀 돌려서 보면은요. 2020년 총선 때입니다. 총선 당시 국민의힘, 뭐 전신이제 미래통합당이죠. 호남 지역의 후보자를 제대로 내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냥 후보 안 낸 곳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만큼 호남 지역에 아예 관심조차 없는 건가? 그냥 뭐 상관없는 지역으로 생각하는 거 이런 평가까지 받았습니다. 네. 근데 시간이 한 해가 넘어가서 이번에는 좀 굉장히 좋은 평가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자, 일각에서는요. 이 모습이 대선을 앞두고 또 잠깐 이러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지적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도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1년 만에 저도 엄청나게 많이 바뀐 것을 느낍니다. 제가 사실 지난번 2020년 총선에 전라남도 순천에서 출마했을 때요. 예. 광주가 아니라 순천임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그런 말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5.18을 폄훼하는 그런 정당에서 어떻게 감히 우리 지역에 출마했느냐. 아.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호남을 포기했느냐. 어떻게 제1야당이라고 하면서 호남 지역의 후보조차 이렇게 많이 안 낼 수가 있느냐. 비워둔 곳이 많았죠. 정말 많았습니다. 예. 그리고 억지로 어찌 보면 함량 미달인 분들을 억지로 끼워 넣은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호남을 포기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당 안팎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이 1년간 어떤 극적인 변화를 보면서 예. 또 아까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정치권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국민들이 훨씬 더 위대하다. 어찌 보면 막말이 나오고 5.18 폄훼하고 했던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도 예. 정치권에서 조금만 진정성 있는 행보를 보이면 예. 그걸 알아봐 주시고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그 김종인 위원장의 무릎 사과 이후로 예. 호남 민심이 굉장히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직접 순천에서 이야기를 나눠봐도 예. 굉장히 단단한 콘크리트 벽을 두드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면 예. 이제는 바로 국민의힘을 지지해 주시지는 않더라도 예. 조금 더 말랑말랑한 느낌으로 변했습니다. 아, 지지까지는 않지만 그래도 옛날처럼 굉장한 반감 내지는 아니면 굉장히 뭐 어떤 뭐랄까요? 아예 얼굴도 좀 보기 싫은 이 정도는 아니다, 지금.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예. 특히나 동시에 민주당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실망까지 겹쳤기 때문에 예. 그게 그 바로 국민의힘 지지까지는 안 오더라도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생각보다 높은 지지도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호남 지역에서도 몇몇 여론조사들 보면 여권에 유력한 후보들보다도 오히려 높게 나오는 조사들이 있을 정도로 예전보다 호남의 민심도 무조건 민주당 일변도로만 가지 않겠다라는 예. 것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됐고요. 예. 이게 민주당의 실책과 국민의힘의 상식으로의 복귀 예. 그리고 기존과는 다른 호남과의 소통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저는 지금은 아직 미약하죠. 국민의힘이 사실은 5.18을 인정하고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상식적인 영역이고 예. 여기서 더 나아가서 호남의 제대로 된 정책 의제들 비전들, 지역 현안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소통하는 모양새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 예. 저는 호남에서도 진정한 정당 정치, 정당 간의 경쟁이 일어나는 게 그리 멀지 않았다. 그렇게 보입니다. 사실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인 정당이 총선에서 호남에서 지역구 당선이 있었으면 굉장한 뉴스로 다뤄졌거든요. 그만큼 드문 일이고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지난 총선에서 사실 국민의힘 전신인 정당들은 제대로 후보조차 내지 않았다. 그런 비판을 참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뭔가 약간의 변화가 있는 듯한 모습. 뭐 사진 같은 거 보면 상징적이긴 합니다. 국민의힘과 관련된 국민의힘 변화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다음 기사 좀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당권 경쟁이 벌어지고 있죠. 오는 22일까지 후보 등록이 되고요. 그리고 좀 날짜가 지나면 당대표를 뽑는 날짜가 옵니다. 자, 지금 그 과정이 있는데요. 이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준석 지지율이 깜짝 1위다. 국민의힘 YB 그러니까는 영보이죠. YB 당대표 현실화되나. 그러니까 젊은 피 당대표가 되냐 이거죠. 30대입니다 지금요. 여기 보면 이준석 이 일반 여론조사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대표로 뭐 어떤 인물을 선호하십니까? 지지하십니까? 이런 여론조사가 지금 계속 있는데 20.4%를 기록을 합니다. 2위인 나경원 전 의원과 비교하면 오차 범위 안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물론 오차 범위이긴 합니다만 숫자상으로 좀 앞서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지율 깜짝 1위다. 어떤 현상일 수도 있어요, 이게. 그리고 막판에 이런 젊은 후보들이 단일화를 일어날 경우에는 이변 가능성, 여기서 말한 이변이란 젊은 당대표의 등장을 말하는 거겠죠. 출마 신예들 당원과 스킨십 기회에 적어서 조직력이 뜬다면 중진의 벽, 이거 넘기 힘들 수도 있다. 이게 또 현실이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당대표는요, 당원들이 70% 그리고 여론조사가 30% 이렇게 반영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지지율 조사는 여론조사 30%만 해당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뭐 나경원 전 의원은 뭐 지금 나갈지 말지 뭐 고민 중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좀 실려 있습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뭐 지지율 그래프까지 딱 소개되고 있어요.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요. 요 얘기요, 장희찬 평론가. 이변이라고 아까 써 있었어요, 기사에는. 이변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싹트고 있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일단 설령 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당대표 당선이 안 된다 하여도요. 예. 국민들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대한 관심도를 굉장히 높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제 컷오프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예. 최종 3인이나 4인 중에 이준석 전 최고나 김웅 의원 등이 포함되게 되면 예. 그 자체로 국민의힘이 완전히 변했다는 사인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중진그룹에서 당선자가 나와도 이제부터 우리가 젊어지고 변화해야 한다. 이 초선그룹이나 젊은 정치인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상당히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국민들의 관심을 비교적 받지 못한 민주당 전당대회와 비교해봤을 때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대선을 앞두고 이만한 이 주목도를 이끌어냈다는 것 자체가 초선과 이준석 전 최고 등이 기여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벤트 효과는 확실히 있다, 지금. 흥행이 된 거죠, 일단은.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김웅 의원과 만나서 방송을 하면서 따로 또 물어보니까 예. 컷오프에 만약 이준석 전 최고와 김웅 의원 두 명이 동시에 들게 되면 예. 지금 몇 명을 컷오프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 보통 통상 후보가 많이 나오면 4명 정도로 그렇죠. 묻게 되거든요. 셋 또는 넷 정도죠. 네. 그러면 이 신진 그룹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초선과 이제 뭐 영선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예. 이 신진 그룹에서는 무조건 단일화하겠다. 이 의지가 아주 강해요. 내가 나가서 2등, 3등 하는 게 의미가 없다. 우리가 예. 무조건 단일화해서 한 명의 후보로 1등을 노리겠다. 그런데 중진 그룹에선 단일화가 상대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갈리겠네요. 그렇죠. 그 특히나 주호영 전 원내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상위 3등, 4등 안에 포함되면 예. 둘 중 어느 쪽도 단일화하긴 힘들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당원들의 표, 사실 전통적 당원들은 아마 예. 이준석 전 최고보다는 주호영 전 원내대표나 나경원 전 원내대표에게 우호적일 텐데 그 표가 좀 갈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런 구도까지 생각했을 때 지금 이준석 전 최고 캠프에서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출마를 오히려 바라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컷오프 들어갔을 때 표가 어떻게 갈리느냐에 따라서 당원들 표 젊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덜 받는 걸 감안하고 본다 하여도 예. 단일화 구도상 이 신진 그룹에서 당대표가 깜짝 당선될 가능성 아예 배제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후보들이 컷오프를 통과해서 최종 후보에 들어갔을 경우 단일화라는 어떤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거 봐야 한다. 뭐 이런 전망이시네요, 지금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모습인데요. 신경미 전 의원님. 앞서 이제 마무리가 됐던 민주당의 전당대회, 당대표, 새 당대표로서 민주당 전당대회 사실은 조금 주목을 좀 못 받았다. 네. 뭐 감독이 좀 덜했다. 뭐 이런 평가 있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민주당에서는 왜 이렇게 이른바 젊은 비후보들 당권에 도전한 이런 모습은 없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좀? 그래서 민주당은 일단 개파가 예. 물론 말로는 없고 항상 당 대표가 되면은 이 시간 이후로 개파는 존재하지 않는다. 늘 얘기합니다. 뭐 늘. 이런 얘기해요. 예. 근데 그렇게 되질 않고요. 어. 개파가 분명히 존재하고 물론 이 옛날 새누리당, 한나라당 예. 몇 면이 이어오는 국민의당 쪽에도 개파가 있긴 있는데요. 개파의 그 색깔이 민주당보다 상대적으로 좀 옅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능했고요. 지난 21대 그 총선 공천을 보면은 예. 이해찬 대표가 시스템 공천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어. 그게 그렇게 안 됐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기를 이런 게 시스템 공천이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예. 그래서 초선 그룹들이 시스템 공천에 의해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실제는 시스템 공천이라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것들을 당사자들이 모두 다 알거든요. 예. 그러니까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라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초선 그룹들이 튀어나온다라는 것은 일단 현재 민주당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개파가 엄연히 굳건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소장파, 이른바 젊은 피가 있더라도 그냥 그 개파에 소속이 돼 있지 따로 뭘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민주당의 예. 그 개파 구조나 체제 안에서 초선들이 나와서 뭘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못 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지금 차이가 있는데요. 예. 이 전당대회도 물론 이제 6월 중순에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룰도 결정이 안 돼 있고 그래서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국민의힘 쪽에서 초선 그룹이 되거나 예. 대약진을 하거나 이러면 예. 민주당에 주는 메시지나 영향은 크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요, 이 기사에서 설명한 이변이 벌어져서 이른바 소장파 당대표가 아주 젊은 당대표가 탄생할 경우 민주당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긴장하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그다지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는 상황입니까? 뭐 말로야 긴장 안 하죠. 아. 근데 실제로는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고 봐야 되고요. 만약에 안 되더라도 예. 초선 그룹이 단일화를 하고 예. 또 단일화를 해서 굉장히 큰 표를 얻었다. 그러면 좀 얘기는 달라집니다. 아무튼 정치권에 좀 자극을 줄 수 있는다는 말씀을 좀 들리네요. 이런 모습들이 자체가요, 지금요. 그러니까 만약에 당대표가 되지 않더라도 상당한 득표를 한다면 그 자체로도 의미 부여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으로 좀 들립니다. 자, 두 정당의 모습을 좀 짚어봤고요.